안녕하세요, 도혜입니다. 오늘 영상은 삼수썰 푸는 영상인데요. 우선 삼수썰은 4개를 준비를 했고 이 영상 다 끝나고 뒤에는 제가 삼수하면서 느꼈었던 거를 조금 풀어보려고 교훈이 많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썰은 첫 수 77점에서 재수 51점으로 날아가는 썰부터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조금 레전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06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길 바라요. 교훈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첫 수능 때 성적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76376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7등급과 6등급 사이에 빛이 나는 3등급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과목의 주인공이 바로 영어인데요. 제가 영어를 어떻게 3등급을 맞을 수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수능 일주일 전에 영어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세상에는 55점이 나온 거 있죠. 근데 늘 제가 모의고사를 보면은 정말 잘 보면 65점? 그리고 좀 못 보면은 50점까지도 해서 제가 50점대가 저의 평균 실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선생님도 도혜야, 그러면 너 듣기라도 다 맞아라. 그래서 4등급을 우리 목표로 잡고 해보자. 60점만 어떻게든 넘기자. 수능 디데이 1이 되었어요. 여러분, 허수의 국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찍기특강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수능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유튜브 알고리즘에 다 수능 관련된 영상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 전날에 자기 전에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목이 그거야. 영어 5등급에서 2등급 찍기특강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봤죠.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찍기특강이 굉장히 좀 위험한 하이리스크인 치키특강이었는데요. 왜냐면 30번에 몇 번으로 찍어라. 31번에 몇 번으로 찍어라. 31번에 몇 번으로 찍었으면 33번에 몇 번으로 찍어라. 이렇게 몇 번에 몇 번으로 찍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좀 위험한 찍기특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풀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나머지는 다 그걸로 찍자 해가지고 그걸 막 외워갔지. 그리고 수능 날이 되었어요. 딱 시험지를 받았는데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풀 수 있는 문제가 18, 19, 20번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 20번마저도 틀렸다? 그 정도로 제가 영어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외운 찍기특강으로 다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능이 끝났어. 근데 내가 그때 가채점표에 영어는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막 채점을 해봤다? 근데 세상에나 77점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2등급이었을 점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쳤다 해가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닌데. 아니 어쨌든 그때는 좋았지. 그 영상 댓글에 그래 와 대박 이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적었었죠. 그리고 이제 재수를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큰 착각을 했어요. 제가 2월부터 재수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때 영어 77점을 맞은 걸 그게 내 실력이라고 내가 착각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제가 재수할 때 저희 목표는 서울대였기 때문에 서울대 입시 요강에 보면은 영어는 4등급까지만 맞으면 감점이 없어요. 근데 전 작년에 77점을 맞았다 했죠. 그러니까 뭐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난 이미 77점이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을 빼고 거기를 국어랑 수학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보러 갑니다. 6월 모의고사를 치면서 쎄하긴 했어. 왜냐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하게도 6월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70점대인 성적을 받아요. 근데 내가 그때부터라도 깨닫고 나 영어 맞아 그때 치키특강이었지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부를 또 안 해버렸어. 왜냐면 나는 뭐 서울대 4등급만 넣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제가 점수가 69점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깨달았지. 왜냐면 해석이 하나도 안 됐고 심지어 69점이었는데 그 69점마저도 제가 찍어서 맞춘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 때 내가 이 찍어서 맞춘 문제를 또 똑같이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기 시작한 거야. 내가 풀어서 맞춘 문제는 18번, 19번밖에 없어요. 미쳤다 했는데 시간은 얼마나 남았어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기적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2, 3 수능 하루 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야. 첫 수능 때 내가 찍히특강을 봐서 점수가 20점이나 상승했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채널을 또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겼어요. 작년에는 제가 홀수영이었는데 이번 연도는 짝수영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망했다 싶었는데 그분이 짝수영 치키특강을 또 올려주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봤다? 그리고 또 그거를 외웠어. 왜냐면 나는 첫 수 때 나랑 지금의 나랑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짝수영은 2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19번까지만 풀고 36번까지 다 2번으로 미뤘다?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하기 전에 이제 입시 커뮤니티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런 거야?
야, 영어 2번으로 찍으라며. 이게 입시 커뮤니티 그 게시물의 제목이었어. 2번이 하나도 없잖아, 짭수형.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내용이 그거였었던 거야. 나랑 같은 찍특을 봤나 봐. 그래서 내 댓글에 2번이 없어요? 이렇게 물렀는데 2번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점을 해봤는데 진짜 2번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엔 채점을 해보니까 51점이 나오더라고요. 한 문제만 더 틀렸으면 6등급이었는데 그게 저의 실력이었다는 거를 재수가 끝나고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06이라면 도혜 누나, 그 찌끼뜨깡 제목이 뭐예요? 어디 채널이에요? 라고 하지 말고 저처럼 그렇게 된통 찌끼뜨깡만 믿다가 수능 51점으로 5등급 맞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수능 재수 끝나고 비동사부터 다시 공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3수 때 제가 9월 모의고사 때는 75점이 나와서 다시 이렇게 진짜 이번엔 내 실력으로 70점대를 맞았지만 혜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더더욱이 여러분 영어 공부 하시길 바래요. 저처럼 나라까지 마시고. 두 번째 썰은 수능 때 밥뚜껑 안 열려서 운썰인데 이것도 첫 수능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첫 수능 때 나의 마음은 그래, 가서 도시락이나 먹고 주변 분위기 좀 보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수능장을 갔었단 말이죠. 완전히 모의 수능은 소고기 묵국 가져왔나? 소고기 묵국이랑 김치볶음밥,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갔어요. 제가 첫 수능을 보니까 아빠가 그 전날에 롯데마트에 가서 본 도시락 통을 사왔는데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나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압력을 빼고 나서 열어야 되는 건데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들은 거야. 막 아빠도 밥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어쨌든 들고 갔다? 그래서 국어가 끝났어. 근데 이 수능 여러분 국어 아시죠? 엄청 어려웠었던 거. 아무것도 풀 수가 없었어. 수학 끝나는 시간 동안 또 계속 이렇게 기다렸지. 그리고 이제 딱 수학 끝나고 점심시간인데 도시락을 딱 꺼냈다? 근데 아무리 열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수능 때는 마스크를 끼고 무슨 이렇게 막 같은 거를 이렇게 설치해서 아무하고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을 들고 가서 까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 20분간 도시락 통을 가지고 막 이렇게 열려고 했는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나는 수능장에 올 때 밥 먹으려고 왔는데 그 밥을 내가 지금 못 먹게 되잖아. 얼마나 배가 고팠는데. 20분이 지났어. 다들 막 밥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예열지문 같은 거 보는데 나는 밥을 한 숟갈도 못 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최후의 수단으로, 그래서 내가 그 밥 여는 거를 포기를 하고 소고기 묵국을 아빠가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어서 소고기라도 건져 먹어야겠다 하고 열었는데 아빠가 소고기 묵국인데 무만 넣어주신 거예요. 그냥 묵국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수능 끝나고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소고기 안 넣었어? 그랬는데 아빠가 소고기 먹고 찰까봐 무만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소고기를 먹을 생각이 열었는데 무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무라도 건져 먹었지. 점심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 했는데 그제서야 어떤 버튼이 보여.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고 이렇게 열리대요. 그랬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10분 정도 남았어. 밥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한 숟갈을 탁 입에 넣고 다시 닫고 이제 영화를 치러 갔었죠. 수능장에 들고 갈 도시락, 보온 도시락, 통 여는 거 먼저 열어보시고 가야 합니다. 오케이? 이제 세 번째 썰은 실기시험 15초 남기고 도착한 썰이랑 대학면접 이제 거짓말치다 걸린 썰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도 같은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이렇게 이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제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신학대학교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썼던 신학대학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제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였지? 하여간 담임 목사님의 도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장도 보내야 되고 원서 접수할 때 세례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도 다 쓰게 되어 있다요. 완전 신기하죠. 그럼 면접 질문할 때도 그 신앙에 관련된 거를 묻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제가 신학대학교 그 입실 시간이 11시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그 신학대학교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연습실을 예약을 했었고 그 실기 볼 때는 1분이라도 늦으면 출입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실기 보기 한 50분 전에는 미리 도착해 놓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저도 한 50분 정도 여유 시간을 가지고 9시에 연습실을 잡았어요. 차로 7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시간이 난 넉넉하잖아. 10시 정도에 연습 끝나고 나가서 이제 택시를 잡기 시작했는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20분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잡으라. 이렇게 잡았는데 세상에 택시가 멈추긴 멈췄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디 대학교 가요? 그랬는데 내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원래 택시 거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거리가 가깝다는 관계로 안 태워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아니 7분 거리면 그럼 걸어가시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걸어가면 25분 정도가 걸려요. 택시를 타야 됐어요. 그래서 택시 거부도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블랙을 딱 누르려는 순간 그래도 한 분이 태워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택시를 잡았어요. 남기고. 그래서 10시 45분에 택시를 타기 시작해요. 1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렸어. 내려서 시간을 보니까 57분인 거야. 3분이 남은 거야. 그래서 막 뛰어 들어갔다? 근데 엘리베이터 4층으로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5층에 있어요. 그 내려오는데 시간이 또 걸릴 거 아니야. 결국에는 이제 진짜 실기 딱 15초 남기고 제가 도착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 학교는 그 나보다 좀 더 늦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한 2분 정도? 그래도 기다려주더라. 근데 여러분 원래 실기 시험에서 1분 늦었다고 완전 가차없이 이렇게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택시 거부당할 수 있으니까 플랜 B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꼭 여유 있게 도착을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학 면접 거짓말 치다 걸린 설. 아, 이건 진짜 좀 레전드인데 면접도 되게 잘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아, 여기 대학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면은 아, 저는 그래서 막 지문 같은 것도 미리 다 생각을 해 갔지. 그래서 딱 면접 보러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성악은 언제 시작했는지, 왜 시작했는지, 이 학교를 왜 오게 됐는지 이런 거를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 문제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입교 세례는 언제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입교 세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화자의 의도 파악을 해보자면 받았어요도 아니고 언제 받았어요라는 말은 이 학교에 오려면 받았어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막 짱구를 굴려봤지. 근데 내가 한 어렸을 때 뭐 세례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3살에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감독관님이 아, 근데 그거는 그 유아 세례고 입교 세례는 언제 받았어요? 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았었던 건 유아 세례지 입교 세례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와 그때부터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입교 세례가 뭐지? 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대충 한 나이를 조금 올려서 대답하면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4살 정도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7살에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까 그 감독관님이 요런 표정이셨거든요. 아 근데 입교 세례는 중학생 이상부터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접 다 끝나고 알아보니까 입교 세례라는 거는 그 14세 이상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걸 입교 세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교 세례 같은 경우는 장로회만 받는 거고 저는 감리회이기 때문에 입교 세례를 안 받아요. 저희 교회는. 아 근데 내가 거기서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됐을 걸. 내가 받았다고 괜히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2번이나 친 사람이었잖아요. 어쨌든 저의 삼수설을 풀어봤는데 이게 재밌게 담겼을까? 이게 카메라를 보고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니까 뭔가 반응해준 사람도 없고 해서 좀 힘들긴 하네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이라도 좀 부끄러워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게. 어쨌든 삼수.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끝은 있네요. 그래.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친구들이랑 노는 브이로그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큰 거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수능 성적 공개하는 영상인데 저는 수능을 안 봤잖아요. 아주 역대급 실수. 제 처음으로 야, 내 유튜브에 나와서 공개해주면 안 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노는 브이로그가 담길 것 같고 행복한 연말을 또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까지 보내시길 바라고 지금 배터리가 5%라서 곧 꺼질 것 같은데 안녕. 이 편집 어떻게 하냐.